(2020) 서울특별시 성평등 공모사업으로 실시되는 초고령 사회 대비 6080 성인지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1세기 마인드 아카데미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치매 예방 활동과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회차 중 9회차 강의를 맡은 저는 박노신 강사입니다. 오늘은 메타인지 강화를 위한 간단한 뇌풀기 활동과 쉽고 재미있는 전래놀이로 진행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뇌의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고 이미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차시에서는 간단하고 쉬운 두뇌 자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두뇌 자극은 뇌에 자극을 주어서 주의력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력은 기억의 길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예전만 못하지만 오히려 더 좋아지는 기능들도 있지요. 매일 꾸준히 하는 간단한 두뇌 자극만으로 기억의 길을 잘 만들고 천천히 한 번에 한 가지씩 꾸준히 훈련한다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겠지요. 기억력 증진을 도와주는 간단한 낱말 카드로 기억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2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위, 버스 이런 쉬운 단어입니다. 제가 이 카드를 뒤집어 놓을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어떤 단어가 쓰여져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 가위와 버스였습니다. 이번에는 2단어가 아닌 3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바늘, 책. 전혀 연관이 없는 3가지 단어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다시 뒤집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떤 단어들인지 다 기억을 하셨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침대, 바늘, 책. 네, 이번에는 4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버스, 컵, 가위.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제가 카드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어떤 단어들인지 다 기억나시죠? 예, 종이, 버스, 컵, 가위였습니다. 간단한 단어가 씌여 있는 카드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을 했을 때 결과는 놀라운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림으로 기억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낱말 카드와 같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지 않는, 익숙하게 많이 보지 않는 그런 그림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부엉이, 가재, 도마뱀, 나비 4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역시 제가 카드를 뒤집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다 기억하셨나요? 네, 부엉이, 가재, 도마뱀, 나비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5가지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하고 같이 있던 그림은 2가지밖에 안 되죠. 자, 나비, 젖소, 거북이, 토끼, 가재였습니다. 다시 제가 카드를 뒤집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기억나시나요? 네, 5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비, 젖소, 거북이, 토끼, 가재였습니다. 기억인지 연구소 교재를 가지고 간단한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간단한 활동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쑥 높아졌습니다. 옛 추억을 생각하며 재미있는 전래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전래놀이를 통해 뇌를 자극하여 치매 예방을 하고 신체를 움직여서 건강한 삶에도 도움이 되고 손자, 손녀와 함께 놀이를 하면서 세대 화합을 하며 이해와 배려를 하는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래놀이로 실뜨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실뜨기에 대한, 전래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 어떤 것들이 전래놀이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래는
과거에 만들어져 일정한 형식을 갖고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래와 비슷한 말로 쓰여지는 것 중에 전통이 있는데, 전통은 전해지면서 대표성을 띠는 것이고요. 또 그 비슷한 말로 민속이란 말들을 많이들 쓰는데, 양반이나 궁중에 반대되는 말로 일반 서민의 풍습을 말하는 것이 민속입니다. 자, 그래서 민속 전래놀이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겠지요. 여기서는 전래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다음 세대로 이어지길 바라는 놀이가 바로 전래놀이랍니다. 남녀 구별하지 않고 하는 전래놀이는 공깃돌놀이, 사방치기, 땅 따먹기 등 100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실뜨기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실뜨기 놀이는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놀이로 어른, 아이, 남녀 구분할 것 없이 모두가 재밌어 하는 놀이입니다. 실뜨기는 실이나 노끈의 양끝을 서로 연결하여 두 손에 걸고 두 사람이 주고받으면서 여러 모양을 만들며 노는 놀이입니다. 둘이서 하는 실뜨기가 일반적이지만 요즘은 혼자서 하는 방법도 많이들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실뜨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문헌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을 이용한 놀이가 언제부턴가 시작되었으리라고는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긴 실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모양을 만들며 재미있게 놀 수 있고,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노인기에 실뜨기 놀이를 하면 손가락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두뇌를 자극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실뜨기는 특별히 공감 식별력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뜨기의 재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뜨기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운동화 끈이나 쓰다 남은 털실 또는 케이크 상자를 묶었던 끈 또는 노끈 등 어떤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렴한 가격으로 실뜨기 전용 끈을 사서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같은 색깔의 비슷하지만 두 가지 끈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 것은 절대 실뜨기용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 중에는 손을 베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오른쪽 것은 같은 비닐 끈이지만 조금은 부드럽기 때문에 주변에 적당한 실뜨기용 실이 없을 때는 사용 가능하지만 바람직한 재료는 아니어서 저는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닙니다. 실뜨기 할 때 실 길이는 약 3m 정도, 어른들끼리 할 때는 3m 정도, 어린이끼리 할 때는 2m 정도입니다. 양쪽 끝을 잡고 묶어서 동그란 원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데 자루다 꼭 3m 정도를 재지 않으셔도 돼요. 손끝에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겨드랑이 있는 데까지 오면 어른들 팔에 대략 1m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을 만들면 3m가 되겠지요. 어린이들은 2m 정도. 그러면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할 때는 그 중간 정도의 길이면 되겠지요. 실에도 명칭이 있습니다. 몸쪽으로 걸린 실은 앞실이고 몸 반대쪽에 걸린 실이 뒷실입니다. 정확한 명칭을 알고 실뜨기를 할 때 실뜨기의 재미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실뜨기 기초문의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시작할 때 날틀로 시작을 하게 되지요. 이 날틀을 잘 잡아서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바로 배틀이 됩니다. 날틀과 배틀은 위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같은 모양으로 되는데, 배틀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실이 위로 올라오고 날틀은 일직선의 실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날틀과 배틀, 이름과 명칭 다른 것이죠. 배틀을 가지고 두 번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무늬는 쟁반무늬입니다. 이 쟁반으로는 손가락을 어디에 넣어서 어떤 방향으로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무늬가 바로 젓가락 무늬입니다. 보시기에도 젓가락처럼 생겼죠.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한 실뜨기 기본 무늬 몇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실뜨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한국놀이문화연구회에서 제공하는 혼자 하는 실뜨기 동영상을 보시면
활용하시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링크 주소를 이렇게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건데요. 실뜨기를 실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실 때 손가락 명칭을 기억하고 있으면 따라 해보기가 쉽습니다. 손가락 명칭은 차례대로 1, 2, 3, 4, 5 번호로 매길 수도 있지만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소지는 우리가 흔히 새끼손가락이라고 하는 애기손가락을 얘기를 합니다. 실뜨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이런 책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실뜨기 놀이나 이야기 실뜨기, 실뜨기 대백과, 실뜨기 대백과에는 아주 기초부터 나와 있고요. 이야기 실뜨기는 콩쥐팥쥐나 흥부놀부나 이런 전래 이야기를 가지고 실뜨기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래놀이에는 12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놀이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진행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놀이를 직접 노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놀이에 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즐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놀이를 하고 있으면 중간에도 들어와서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놀이라는 뜻이겠지요. 세 번째는 자연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실뜨기만 하더라도 집이 아닌 공원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야외에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놀이입니다. 네 번째는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얘기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남녀노소 모두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고요. 여섯 번째, 매우 격렬하고 과격한 놀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놀이는 아니라는 거죠. 일곱 번째, 경쟁이 아니라 비경쟁 협동놀이입니다. 경쟁을 하기 위해서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놀이라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두레와 품앗이 정신이 살아있기도 하고요. 열 번째는 규칙은 엄하면서도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변형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번째는요. 지도자가 따로 없이 놀이에 참여한 모두가 주도적으로 주인공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12번째는 몸이 참여한 전인교육입니다. 이렇게 전래놀이 12가지에 담겨져 있는 전래놀이에 담겨진 놀이정신을 알아보았고 간단한 활동으로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놀아본 사람이라야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앞으로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놀이는 어린이들의 삶이고 특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들에게 놀이를 보장해줘야 하는 의무를 책임으로 실천하신다면 아이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거리 좁히기에 기꺼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양성평등 문화 만들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